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이영범입니다. 자, 설득의 중요성 첫 번째를 다음의 사례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맨들이 농반, 진반으로 하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재석 라인, 이경규 라인, 강호동 라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십거리 정도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누구누구 라인 운운하는 중심에는 이들 라인의 대표격인 주인공이 반드시 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일대 다수의 전달 과정으로 정의되는 프리젠테이션, 가격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인 협상,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상담, 업무 관련 내용이나 성과에 대한 결과를 문서 혹은 글로 전달하는 보고 등 모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설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즉, 설득을 떼어놓고 그 어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설명할 수 없겠죠. 자, 설득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직의 변혁 과정에는 반드시 설득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 어쩌면 미래에도 조직의 생존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변화와 혁신일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조직의 리더로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조직 구성원들의 저항에 반드시 직면할 겁니다. 예컨대 조직의 리더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할 때 팔로워들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득이 필수적이겠죠. 자, 화면에 보이는 갈등, 무슨 갈입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죠. 칡나물 갈자예요. 칡갈, 칡갈. 등자는 무슨 등자인가요? 역시 나무입니다. 무슨 나무요? 등나무 등입니다. 갈등을 한자로 쓰는데 칡나무와 등나무를 쓴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질문 드리죠. 저 칡나무와 등나무 공통점이 뭔가요? 나무다 말고요. 네, 무슨 나무요? 네, 넝쿨과 식물이죠. 넝쿨과 식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본인도 굉장히 피곤하죠. 얽히고 설키죠. 또 누군가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죽지 않습니다. 네, 칡나무와 등나무, 넝쿨과 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비즈니스라는 것이, 대인관계라는 것이 칡나무와 등나무처럼 얽히고 설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필연적인 갈등은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가장 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갈등은 해결합시다. 이런 패러다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생각컨대 혹은 경험해보건대 갈등은 해결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갈등은 관리해보자, 매니지먼트해보자. 시간도, 돈도, 일도, 사람도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갈등은 해결하자. 이런 프레임, 이런 패러다임보다는요, 갈등은 관리해보자. 그러면 갈등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아마 케이스별로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룹핑하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회사에서 급여나 혹은 복리후생 혹은 뭐 승진 이런 거 관련돼서 만약에 회사와 갈등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손쉬운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면 좋죠. 또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내가 최종 의사결정자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때로는 법적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와 시스템 바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갈등 관리의 비법일 수는 있겠으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회사에 마음에 안 드는 상사, 마음에 안 드는 동료, 마음에 안 드는 후배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과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을 바꾸면 좋죠. 예컨대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 회사에서 내보내면 됩니다. 근데 경험상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들은요, 나보다 오래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만만치 않다란 이야기입니다.
자,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고 상대방 바꾸는 거 쉽지 않다라면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상대방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한다. 그런데 이 소통의 중심에는 뭐가 존재한다? 역시 설득이 존재합니다. 물론 설득이 안 되면 상대방과 제대로 된 또 협상을 시도해야 되겠죠. 결국 설득은 갈등 관리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설득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설득의 중요성 네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설득은 무엇보다 비즈니스맨의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조직은 대부분 수직 조직에서 팀 중심의 수평 조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보다는 위임을 통한 직원 개개인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죠. 그만큼 과거에는 실무자의 부족한 설득력도 상사나 선배의 도움으로 보완될 수 있었죠. 그러나 현재의 트렌드는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책임하에 축적된 노하우나 업무 결과를 상사나 선배에게 설득하지 못하면 본인의 업무 경쟁력은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설득은 자신이 이뤄낸 성과를 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는 경쟁력의 원천인 동시에 생존과 성장을 위한 최종 병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설득은 대내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예컨대 미국의 패션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을 설득력 있게 마케팅해서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역설적인 홍보 전략 중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 Don't buy this jacket. 이런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회사의 성장보다는 자연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겠다는 그들의 역설적인 설득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실제로 파타고니아는 이 설득 전략을 중심으로 재생원단 사용을 통한 탄소 배출 축소, 그리고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 등 오래 입는 슬로우 패션 제한 등의 노력을 해왔죠. 설득의 중요성 여섯 번째는 외부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세일즈맨들이 자사의 상품 등을 윈윈의 관점 혹은 보다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한 필수 역량이 바로 설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까지 설득의 중요성을 총 6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